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언론 채널 아시아투데이의 배종찬의 여론돌직구입니다. 여러분들 반갑고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마다마다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곧 또 이제 설명절 연휴입니다. 오늘은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구독 좀 해주십시오. 또 조회 많이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 또 유튜브 많이 도와주시는 우리 김재선 위원님 또 꽃영감 아이디를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본인의 시간을 내서 또 아시아투데이 유튜브에 힘을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참 여러분들 한 말씀 한 말씀에 한마디 한마디 그 힘있는 응원에 더 기운을 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자괴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아투데이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항상 여러분들과 이렇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 균형감 있는 이야기 해서 너무 제 마음은 뿌듯한데 김어준이 뉴스 공감, 그러니까 교통방송을 나가서 TBS를 나가서 무슨 유튜브 방송 어쩌고 저쩌고를 만든 것 같은데 무슨 하루 슈퍼챗이 2,900만으로 전 세계 1위를 했다 그래요. 참 이게 그냥 무조건 자기 진영만 편들고 이념 편향적으로 그냥 사람들 쥐어 뜯으면은 돈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 뭐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이 들어요. 아무리 최고의 명품 프로그램을 만들면 뭐하나. 봐주시는 분들은 욕설하고 욕짓거리하고 막장 유튜브에 모든 신경이 다 꽂혀 있는데 아무리 명품 만들면 뭐하나. 서울대 연고대 나오면 뭐하나. 하버드대 예일대 프린스턴 대학 나오면 뭐하나. 자괴감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참 이게 자괴감이 듭니다. 아니 첫날 슈퍼챗이 전 세계 1위 김어준 2,900만 원. 여론조사에서 만드는데 구독자가 넘쳐나요. 저는 궁금한 게요. 그게 슈퍼챗에서 10만 원이든 3만 원 내는 사람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만들었는데 구독하겠다고 회원비 내는 분들. 경제가 어렵다는데 무슨 재벌이에요? 돈이 남아 돌아요? 그냥 궁금해서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아무리 정말 뜨겁게 온몸을 갈아 넣어서 방송을 만들면 뭐하나. 이런 자괴감이 들어서 좀 넋두리를 해봤습니다. 네. 2,900만 원 하루에 슈퍼챗이면 누군가의 1년 연봉일 텐데 글쎄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막장으로 가버리는 게 돈도 벌 수 있고 그리고 구독자도 늘리고 구독자 뭐 애걸구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편중된 왜곡된 방송으로 가는 과정의 공정성은 유지하겠다. 무슨 소리예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본에서 공부하고 유럽은 공부를 못했네요. 홍콩에서 공부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공부할 만큼 했어요. 참 여러분들은 자괴감을 가지지 마시고 우리 아시아투데이 배종찬의 여론돌직구와 함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하나라도 더 가져가는 그 날을 더 학수고대하면서 저는 제 모든 이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방송에 갈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따로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부귀영화를 원하지도 않고 뭐 떼돈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들과 함께 뚜벅뚜벅 배종찬의 여론돌 직구는 걸어갈 뿐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연말 연초에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넘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달 12월 달에 자동응답조사는 먼저 간다. 먼저 빠르게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 자동응답조사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전화면접조사가 차곡차곡 서서히 40%대로 갈 거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달 말에 발표됐던 조선일보와 K스테이트 리서치 조사에서는 전화 면접 조사인데 40%가 넘어섰다. 그러니까 딸딸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투표했던 48.56%를 윤석열 대통령이 결집하거든. 그럼 당장 우리 시청자분들이 물어볼, 아니 배 소장, 아니 왜 그래? 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48.56을 안 갔는데 무슨 소리야? 더 결집할 게 남지 않아서. 물론 남았죠.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의 48.56%를 그때는 투표율이 약 한 75% 정도 됐잖아요. 그걸 100%로, 그리고 우리 인구로 환산을 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지난 11월 이후에 지지층들을 결집하면서 단단히 지지 기반을 안착시켜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주 간격으로 발표되는 오늘의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 NBS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올랐느냐? 올랐어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상승세, 결국 여론의 데이터의 흐름은 추세가 중요하다. 왜? 지금 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같은 조사 내에서 상승을 하느냐? 대통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 비해서 2주 만에 3%포인트가 올라갔어요. 부정평가는 2%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5%포인트의 효과죠. 3%는 올라가고 2%는 내려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상승세가 되고 있다는 것. 또 한 조사를 보시죠. 지난주에 실시된 조사이긴 하지만 리얼미터의 조사입니다. 리얼미터의 조사. 자, 리얼미터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MBS 여론조사가 쫓아가고 있죠. 누구를? 자동응답조사를. 자동응답조사가 먼저 간다 그랬죠. 그러면 전화면접조사가 계속 얼마나 쫓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의 긍정평가 올랐어요? 내렸어요? 올랐죠. 40.9%. 직전 조사가 40%니까 큰 폭은 아닙니다. 그래도 0.9%포인트, 그리고 부정은 55.9% 내려왔죠. 자, 그 이야기는 추세가 중요하다. 대통령이 지난달에는 좀 많이 올라갔고, 자, 새해 들어서는 조금 올라가기는 하지만 올라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분도 있을 테고, 여러분들 개인도 그럴 테고, 공부할 때 보면 계속 올라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0.1이라도 점수가 0.1점이라도 올라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꾸준히 하는 것의 힘이 뭐냐? 초지일간, 시종일관, 계속해서 꾸준히 해 나가는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종편이든 보도 전문 채널이든 공중파든 여론 분석을 사실상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잘났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배종찬 소장밖에 없어요. 왜? 이전에는 이택수, 박시영, 김미현 많았죠. 그런데 적어도 연 매출이 100억이 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간판 여론조사 회사 출신으로, 저는 이제 회사에서 본부장, 상무까지 역임을 하고 리서치 앤 리서치, 출구조사까지도 다 해본 경험이 있는 메이저 업체죠. 동아일보를 파트너로 해서 그 조사회사, 중앙일보 대학평가를 하는 조사입니다. 그 조사회사의 임원으로, 본부장으로 상무까지 역임을 했고 지금 여전히 방송을 출연한다.
다른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 인사이트를 많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우리 선플라워님, 배종찬님 좌파인 줄 알았는데 우파인 것 같아 기분 업. 내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좌파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우파라고도 안 해요. 저는 뭐냐? 나라가 잘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고 우리 이웃이 잘 되고, 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보고 우파다? 그럼 저 우파예요. 저는 좌파 우파 그게 뭐 중요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할 말은 하고. 저는 그래서 우리 선플라워님의 이런 응원 너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서 여하튼 기분이 업되셨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제가 할 일이에요. 아니, 대통령은 죽으라고 못해라. 대통령은 임기 채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그런 이야기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꾸려나갑니까? 보충해야 될 것은 조금 보충해 가면서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진정 나라를 위한 애국 아닙니까? 저는 말 그대로 애국 애족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좌파하면 돈이 생깁니까? 우파하면 돈이 생깁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이 정신 바짝 차려서 지금 헛짓거리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편드는 게 애국 애족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6.25 때 쳐내려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북한이잖아요. 우리가 쳐들어갔어요? 저는 그런 것을 냉철하고 차분하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가족분들, 우리 가족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잘 돼야 되는 것. 그리고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 30년 동안 여론 분석을 했던 노하우를 전달드리는 거예요. 아, 이게 뭐다? 이게 여론조사에서 추이가 중요하고 자동답 조사가 선행돼 가는 곳이나 그것을 쫓아가는 전화면접조사의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을 이야기하고 중대선거구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지율에 따른 자신감이에요. 지난 대선 때 투표했던 그 지지층들을 흡수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도 해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힘을 보태줘야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더 잘 돼 나가야 되겠죠. 자, 뉴스 PM의 RN서치 데이터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RN서치 조사도 올라갔습니다. 뭐 RN서치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RN서치도 올라갔고요. 41.7. 부정평가는 내려왔다라는 것. 이 동력을 살려가는 속에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부분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자신감 뿜뿜 어디에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지지율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지지율은요, 고래가 아니라 뭐 흑동고래, 백상어 다 춤추게 합니다. 우리도 춤추게 하죠. 아니,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지지율이 올라간다. 나쁠 일이 없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지지율은 이렇게 상승 추세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바로 이제 세 가지의 이슈 분석에 들어갑니다. 세 가지 이슈 분석. 지금 바로 보시죠. 자, 북한 관계에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대응에 윤석열 대통령 스트롱맨으로 나가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한반도 안보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우리 목소리를 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앞장선 이재명.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죠? 그저께죠? 오늘이 12일이니까. 여러분들 그저께
10일 날입니다. 성남지청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수십 명이 갔어요. 아니, 국민들이 낸 세비로 일 안 합니까? 아니, 일은 해야지 하잖아요. 자기 할 일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다 받으면서 그거 세비로 자동차 굴려서 성남까지 간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온통 의원들을 동원시켜서 물론 자발적으로 갔다 그러겠지만 자, 검찰과 전면전을 벌이겠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다수당의 대표가 번데기라 그랬어요. 이게 표현이 번데기지. 사실상 대통령에게 번데기라고 한다는 것은 쌍욕 아니에요. 야, 너 번데기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의 이 새끼야, 너 번데기야. 그걸 칭찬이라고 듣겠어요? 물론 저도 번데기 좋아합니다. 술자리 가면요. 소맥이나 동동주에 같이 번데기 안주 좋아요. 근데 그렇게 낭만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을 가려서 이미 성남지청에 출두하기 전부터 칼을 간 거예요. 아! 윤석열! 번데기야! 아니,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대통령한테 번데기 그러면 뭐가 일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예 검찰을 향해서도 답정 기소다. 난 볼 거 들을 것도 없다.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반인들이 앞으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든 피의자 조사가 있으면 답정 기소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무책임이 일반 국민들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고, 이른바 이재명 지지층이라고 하는 개딸 양아들은 앞으로는 검찰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거는 정치 보복이야, 야당 탄압이야, 이렇게 선동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냉철하게 재판정까지 가는 일이라면 법리적으로 대응을 해서, 아니, 검찰의 법으로 대응을 하면 되잖아요. 검찰보다도 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 아니에요? 변호사 자격이 있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도 다 무슨 나는 그 사람들도 이해가 안 돼요. 과연 무엇을 노려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자, 검찰이 보복이다. 검찰 출신도 그 이야기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 이재명 대표 관련된 부분. 마지막은 뭐냐? 여러분들, 국회의원 김성태가 아닙니다. 자, 쌍방울 전 회장, 조폭 출신이죠. 어디 가서 지금 쌍방울이라는 회사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의혹과 연결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김성태가 왜 조명을 받고 있는 거죠? 이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변호사비 대납이 이게 그냥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그 돈의 출처는 어디일까? 그리고 그 돈을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입니다. 그러면 쌍방울이라고 하는 기업이 그냥 대납만 했을까? 뭔가 쌍방울이 얻은 혜택은 뭘까?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김만배가 구속되어 있다가 출소할 때 나타난 인물, 바로 헬멧맨이잖아. 헬멧맨 전 쌍방울 부회장이에요. 목포 출신의 조폭. 그러면 최우양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헬멧맨인데, 이 사람은 그러면 김만배와 쌍방울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것도 정말 미스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성태는 누구냐? 헬멧맨이죠. 헬멧맨입니다. 저렇게 오토바이
복이 상당히 고가일 거예요. 저 옷을 갖추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헬멧을 써서 사람들이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김만배 앞에 당당히 나타난 또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요지경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쌍방울의 사실상의 소유주, 사실상의 실력 행사자인 김성태, 국회의원 김성태 아니에요. 조폭 전 회장 김성태가 잡혔다는 겁니다. 이제는 점점 김만배를 제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종의 검찰의 수사 방식, 일부 법조인 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검찰이 수사를 주변의 저인 방식으로 수사를 해서 김만배를 입을 열게 만들고 이재명 쪽으로 몰아간다. 아니 그럼 해명하면 되잖아요. 해명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거를 가지고 법적인 근거를. 아니 대한민국이 무슨 독재국가예요. 사법부가 있으니까 이건 검찰의 수사와 구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재판부의 심사와 재판부의 선고가 있어야 그것도 대법원까지. 그런데 이 쌍방울과 관련된 그 내용이 지금 변호사비 대납 또 일각에서 나온 보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확인된 건 아닌데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는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역할이냐 이제 재판관으로서 여하튼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이 옳은지 아닌지는 하여튼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될 일이고요. 하여튼 그 판단의 결정에 선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대법관의 구성상 또 대법관의 편제상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미스터리를 김성태가 잡힘으로써 이제는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당장이든 한 열흘 내로는 길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김성태를 국내로 소환시킬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더 사건의 진상을 밝혀나가겠어요. 여러분들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한 것을 데이터로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유튜브 방송 아시아투데이의 배종찬의 여론돌직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조회,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사랑하는 우리 가족분들께서 더 많이 좀 주변에 구독과 조회를 독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김어준 방송이 지금 100만 간다 그러는데 저는 100만이고 1000만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10만이 됐든 20만이 됐든 정말 제대로 된 이 정신을 가지고 아시아투데이와 함께 해주는 나는 여러분들 우리 10만 대군 20만 대군을 더 사랑한다는 거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트롱맨 강한 남자 강한 남자 아니고 강한 남자입니다. 등극을 했다. 자, 헤드라인을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핵무장 응급한 윤 대통령, 북엔 핵 대응 경고, 미국엔 핵 공유 합의. 이 전략이 탁월한 거예요. 왜? 자, 북한이 지금 무인기까지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자칫 굉장히 이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가 이 공상적인 사고에 빠지면 무슨 말이냐. 그냥 너무나도 천진난만한 생각에 빠지면 무인기가 무슨 위협이 될까? 핵실험? 실제 쏘지는 못할 것.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안보관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지층들을 계속해서 굳건하게 견인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 6.25가 터질 거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북한의 김씨 세습 체제가 이렇게 길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철저한 대비와 대응 없이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 핵 대응을 경고를 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도 미국에서 박사과정 유학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상당히 미국의 전략적인 연구소가 많은 곳이 워싱턴, 뉴욕, 그리고 캘리포니아입니다. 왜?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사니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 북한이 노리고 있는 전략에 정면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이 우리 핵실험할 텐데, 우리 핵실험하면 니들 꼼짝 못할 텐데, 이러면 문재인 정부나 이전의 정부는 살짝 꼬리를 내려요. 에이, 그래도 평화가 전쟁보다 낫지. 그러면 북한은 그래, 우리 또 벼랑끝 전술이 먹혔네. 그래,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지 뭐. 대충 미사일 한 3개 쏴. 이딴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는 셈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호락 당하지 않아? 미국은 어떡할 건데? 미국 니들 안 도와주면 북한에 우리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놀아나는 거야. 이게 일종의 외교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무작정 아무 말이나 뱉은 게 아니라 이게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차장을 통해서 조율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지금 외교부에도 정부의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의 안보 라인들이 상당히 포진하고 있어요. 그들이 조율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무슨 대응? 단호한 대응 전략이죠. 그래? 니들이 그런 전쟁을 일으킬 경쟁력이 있어? 평양을 제외하고는 인민들 다 굶기면서 니들이 제정신이야?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북한 위협에 한미 핵 투발 수단 기동 공동연습.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미국을 자꾸 왜 이야기하느냐. 그래야 미국이 북한의 대응에 더 협조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94년도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YS가 북한이 핵을 만들어? 그래 한번 가볼까? 근데 미국이 주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방산 무기를 유럽에도 수출할 정도예요. 여러분들 전쟁 무기 그리고 롬멜의 아프리카 대전차 군단이라는 영화를 떠올리면 독일은 엄청난 나라예요. 레오파드 전차가. 그런데 독일에서 무슨 반응이 나오냐면 우리 K2 흑표 전차나 K9 자주포를 놀래요.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독일이 놀래요. 우리 비행기를 보고 놀래요. 물론 뭐 경공격기 KA1이 뭐 추락했 뭐 그런 거 하나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 국방력이 허술하다 포장뿐인 국방기술 왜 세상을 그렇게 살아요. 좀 보완해서 더 잘 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우리 방산산업 다 망하면 좋아요? 왜 말을 그따위로 해요. 그러니까 자 지금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디펜스 그리고 한국 우주산업 그리고 LIG 넥스원 현대 로템 이런 데서 이제 예전에 삼성이 손을 댔는데 이제 삼성이 손을 안 대요. 방산에. 근데 한화라는 기업을 좀 주목을 해보실. 자 창원의 공장이 자 이런 이 회사들이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방산 무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우리의 전력적 자산 그리고 미국적 전력적 자산이 모이면 북한을 애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북한을 깨갱하게 만들 수 있을 때가 여러분들이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아세요. 자, 그러면 반려견이 말티즈 이놈이 하자는 대로 여러분들이 다 해줘요. 그럼 걔가 정신 바짝 차리고 어느 순간 우리 개 주인님께 효도해야 되겠다 효도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말티즈를 제대로 사육을 해야, 제대로 훈련을 시켜놔야, 그리고 어떨 때는 잘해야 되고 어떨 때는 자기 기분대로 좀 해도 이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오히려 더 싼 값에 동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도 북한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우리 전략 자산도 동원하게 되고 다 미국 돈이에요. 미국이 한반도에 남한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중국으로부터의 방어, 러시아로부터의 방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의 방어도 되지만 일본으로부터도 방어가 되는 거예요. 일본이 아무리 군사적 야욕이 커도 한반도에 미군이 있는 한은 일본이 한반도를 침공했다? 그건 미국과의 전면전을 야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발언의 수위를 조금 더 나갑니다. 이거는 약간 전략적 차원이 있는 거예요. 자, 북핵이 심각해지면 자체 핵을 보유하겠다. 일본이 방위비를 정액하더라도 뭐라 못해.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북한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니들이 자꾸 영변 인근에서 실착 실험을 하려고 꼼틀꼼틀 대고 사부작 거리는데 그거 한번 니들 끝까지 갈 수 있어? 그런 경제력 가지고 일본이 전쟁 가능한 헌법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도 다 니들 때문에 니들을 빌미로 삼는 거야. 이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으로부터도 그렇고 미국으로부터도 더 많은 전략적 자산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 이러한 단호한 대응의 추가적 단호한 대응 플러스 전략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적어도 안보 분야에서는 자, 안보 경제가 국가 경영의 두 가지 축입니다. 경제는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지지층도 그렇고 중도층이 불안하지 않게 만들겠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45%를 다져놨어. 그런데 대통령을 공격하는, 대통령을 비방하는 반대층도 45%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10%의 중간지대에 있는 중도층이 중요하잖아요. 중도층이 불안하지 않도록 굳건한 안보를 이야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으로 봐야 되겠죠. 자,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원전하고도 관련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한국은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6개월 내라도 핵 무장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명지대 북한학과의 이지수 교수님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지수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 러시아의 모스크바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시면 정통이에요. 이분의 이야기가 그렇잖아. 이분의 연구의 핵심은 이겁니다. 북한한테 양보해주고 자꾸만 평화 이야기하면 북한이 바뀔 것인가? 북한이 바뀔 것인가? 그걸 실험해봤던 게 언제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 정책 선샤인 팔러시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김정일이야. 지금은 김정은이야. 바뀌어요? 바뀌었어요? 미사일 안 쏴요? 핵실험 안 해요? 무인기 안 보내요? 결국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안보라는 건요, 절대적 힘의 우위에 서야 돼요. 자, 동서독? 동독이 서독에 잽이 안 돼! 그래서 한쪽이 굴복을 하는 겁니다. 자, 미국과 소련,
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스타워즈. 소련이 가랑이 찢어졌어. 그래서 소련이 굴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 자체 핵 발언 적절치 못해 실현 가능성 없고 긴장만 격화. 자, 이게 외교 전략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대통령이 핵 이야기를 한다? 그럼 이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 이야기를 해야 되죠.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뭐냐? 대통령의 자체 핵 언급. 북한은 들어라! 핵 대 핵 다 죽는다! 북한 핵 포기해! 핵 포기할 용의가 있으면 윤석열 정부와 북한의 이 핵 포기 선언에 대해서 중간에 다리를 놔줄 용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글로벌 다자 외교도 물론이거니와 한반도 대북 외교에 대한 기초를 모르는 겁니다. 기본을 몰라요. 마음대로 막 지금 뭐 대북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막 마음대로 떠드는 거죠. 내용도 몰라. 그럼 지금 통일됐어야 되잖아요. 2018년에 역대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있어요? 평창 올림픽에 와서 잔치해, 평양에 가서 잔치해, 백두산 가서 노래 불러. 아니, 통일이 돼야 되잖아, 이 정도면. 그런데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해.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들 것도 아닌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생떼를 쓰면서 억지를 부리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요.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 우리 돈으로 지은 거예요. 폭파당하고 김여정이한테 쌍욕을 듣는데도 끽소리를 못해요. 단 한 시간이라도 제대로 된 외교안보, 국방, 군사에 대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지난 10일입니다. 전대미문의 간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번데기라고 그랬어요. 검찰을 향해서는 답정 기소라고 그랬어요. 사법부하고만 상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향한 모든 수사를 정치 보복, 야당 탄압으로 규정지어버린 거죠.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시죠. 자, 오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놓고서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야당 말살을 중단하라. 영수회담 제한은 유효하다. 자, 하나씩 짚어봅니다. 야당 말살 중단하라. 영수회담 제한 유효. 이게 무슨 전략일까요? 야당 말살을 중단하라.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다 개딸 양아들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야당 말살 중단, 이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당의 문제가 됐다. 당의 문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꽁꽁꽁꽁꽁꽁꽁꽁 아무리 위험해도 붙들고 가겠다. 이거죠. 이 전략인 거예요. 자, 문희상 전 의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교토 3군을 이야기하면서 당과 결부시키지 마라. 플랜 B, 플랜 C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바보예요. 김대중 정권 때부터 20몇 년 이상을
살아남아있던 정치판 한가운데 살아남아있다는 것은 대단한 인사이트를 어쨌거나 저쨌거나 인정하든 말았든 정치 9단이든 정치 13단이든 정치 2단이든 마이너스 5단이든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박지원 전 원장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대표 혼자 가야 돼요. 대표 혼자 가야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자, 제가 이게 또 눈물이 울컥하네. 우리 멸공반점 멸공! 네, 대한민국 최고의 짜장면 짬뽕 탕수육이 있는 바로 그리운 우리 마음의 고향, 우리 위장의 고향, 우리 밥심의 고향 멸공반점에서 우리 이거 조금만 내려줄 수 있나? 이거 올라가 버렸네. 삼행시를 보내주셨는데 이따가 혹시라도 되면 한 번 더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봐주시고 너무도 감사합니다. 자, 네, 삼행시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성의를 생각해서도 안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백고동 소리 울린다.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찬바람이 부는 정치판에 경종이 울린다. 정말 최고입니다. 우리 알러브 트럼프 슈퍼맨님 멸공! 네,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 제대를 한 배종찬 예비역 병장이 인사드렸습니다. 멸공! 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헤드라인 영수회담 제안은 유효 보시죠.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신년 인사회에 만나자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지 말라 그랬나요? 신년 인사회에 오지 말라 그랬나요?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았고 문재인을 선택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같은 날에 윤석열 대통령과 협치하기 위해서 신년 인사회는 안 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갔잖아요. 선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영수회담 제안이 유효하다. 이건 무슨 전략이냐?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지금 검찰에 대한 대응도 그렇고 민주당의 태도가 집에서 돈다발이 발견됐는데 체포 동의안도 부결했어. 우리 가족분들 말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는 돈다발이 3억 원 있어요? 저는 집에 30만 원도 없어요. 3만 원도 없습니다. 제 지갑 보여드릴게요. 지갑 보여드릴게요. 자, 지갑 클립 지갑이에요. 돈 있어요? 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집에서 돈다발이 발견됐는데 체포 동의안을 이게 염치가 있는 겁니까? 이러면 어디 낯짝을 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중도층의 지지율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슬그머니 번데기인데 번데기야. 그런데 신년 인사에도 안 갔는데 영수회담은 유효하다. 이건 무슨 쇼죠? 자, 그리고 똑같은 지금 무슨 언어 유희의 반복입니다. 사법 리스크가 아닌 검찰 리스크. 똑같은 이야기죠. 이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해명하면 되잖아요. 재판정에 가서. 그러니까 검찰은 못 믿겠다며. 검찰을 못 믿으면 이야기한 대로 재판정에 가서 판사 앞에서 근거를 가지고 해명하면 되잖아요. 주장 말고. 법리적인 근거. 사법시험 붙었었잖아요. 변호사 자격증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검찰의 신상 공개가 조리돌림이냐? 스스로 당당하면 고마워해야.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 잘했네요. 검찰 신상 공개가 조리돌림이냐? 그렇게 공개해 준 것을 고마워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매일매일 국회 다수당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매일매일 신상 공개를 다 하자고요. 아니, 당당하면 고마워해야 될 일이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 일 안 한다. 지난 2016년 동안 2022년까지 그때도 다수당이죠. 2020년 선거에서는 무려 180석이죠. 싹쓸이를 했죠. 뭐가 달라졌죠? 기껏 나오는 이야기가 검수완박법? 이번 국회 말고 지난 국회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사생결단 패스트트랙? 아니, 그런 업종 말고 국민들이 좀 깜짝 놀랄 만한, 아니 국회 다수당인데 법안도 할 수 있는데 지난 5년간 왜 연금개혁 안 했어요? 그럼 지지율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권 재창출했을 거 아니에요. 지난 5년간 2020년부터 2020년이니까 지난 5년간도 될 수 있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국회 다수당인데, 아니 검찰개혁만 소리 질렀지, 아니 노동개혁 민주당이 먼저 할 수 있잖아요. 노동개혁 왜 안 했어요? 연금개혁 왜 안 했어요? 교육개혁 왜 안 했어요? 청년들이, 학생들이 지금 교육 만족해요? 화이트 칼라가 지금 연금 만족해요? 뭐 했냐는 거예요. 뭐 했어요? 국회 다수당 뭐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과연 냉철하게 국회의원 299명이든 300명이 뭐 했냐 이거예요. 자, 속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조카 살인사건 유족 제기 소송을 1심에서 승소했다. 이미 이제 판결이 내려진 걸 유족이 제기한 1심이에요. 자, 이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더 지켜보셔야 하고, 조카 살인사건의 유족이죠. 유족인데 그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바로 쌍방울의 국회의원 김성태 아니에요. 쌍방울의 김성태로 들어갑니다. 예전에 비례대표 의원도 김성태. 김성태라는 이름이 흔하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자, 라스트 홀리데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지금 국민들은 김성태 뭐하냐? 김성태 언제 들어와서 제대로 증언하느냐 이런데, 지금 쌍방울 대표 회장인가요? 그 사람하고 외국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대요. 국민들은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이게 뭐냐? 아니, 제대로 들어와서, 아니, 당신 그러면은 영영 국내 안 들어올 거야? 쌍방울에 일하는 직원들은 인권이 없어요? 그러면 들어와서 제대로 본인이 근거를 가지고 이거면 이거다, 저거면 저거다,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호화 도피 생활을 했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왔어요? 반스 팔고 난닝구 팔아서 나온 돈이에요? 자, 신문 보도 헤드라인 올려주세요. 유명 연예인을 초대해 생일 파티를 했다고 그럽니다. 무슨 왕족이에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김치나 횟감을 한국에서 공수하기도 했대요. 자, 우리 경찰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정말 우리가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악당들은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경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맨날 뭐 잡범들이나 잡고 있어요?
하는 거예요? 네. 자, 쌍방울의 김성태, 방콕 외곽에 골프장에 은신을 했다. 고아도피죠. 황제도피도 온 6명에게 영장을 했다.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자, 김성태 검거. 이제는 빨리 국내로 송환해서 태국도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알 거 아니에요. 태국도 빨리 협조를 해야 돼요. 쌍방울 의혹 이재명 대표의 아킬레스건이나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죠. 자, 북에 건넨 돈도 문제가 됩니다. 북에 왜 건넨 거예요, 돈을? 아니,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는데 북한에서 돈을 왜 건넨 거예요? 돈을 건네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굶주린 아이들에게 개마고원에 있는 정치범들한테 돈을 주나요? 뭐 하는 짓거리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자, 북한과의 교류는 분명히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당장 효과는 아니도, 당장 효과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헛짓거리를 하거나 역으로 북한의 세습체제를 도와줬다라는 그런 바보짓거리는 안 하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200만 달러가 누구 집 개 이름이에요? 누구 집 돼지 목살이에요? 돼지 엉덩이 살이에요? 자, 철저하게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머리 좋은 경찰관들이 잠 안 자고 열흘만 하면 다 밝혀낼 수 있어요. 이래야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라져 있을까요? 진실을 가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됐는지, 누가 비진실인지, 왜 슈퍼챗을 그렇게 많이 받는지 다 밝혀내라 이거예요. 밝혀내면 진정한 정의롭고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욕심 없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애국애족하는 사람이 누군가, 누가 정말 자기의 입신양명이나 부귀영화를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고 정말 별의 순간은 이런 사람들한테 별이 내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가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나라 망해요, 여러분들. 이 나라 망합니다. 자, 철저하게 이 김성태 검거작전, 이 검거지기가 갖고 있던 연락처가 열쇠가 됐다. 열쇠가 됐든 밥통이 열쇠가 됐든 밤잠 안 자고 머리 좋은 경찰관 10명이 달려들면 누구라도 잡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은 특공대 10명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또 한 번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정말 우리 가족분들, 우리 꽃영감 우리 위원님께서 무찌르자 오랑캐 최고의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도희님, 박경련님, 트럼프님, 자, 우리 흰 깐부 슈퍼맨님, 참 제가 깜짝 놀란다는 것은 제가 인터넷의 아이디가 슈퍼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하는 거예요. 사랑은 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에도 우리 방송 들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게 애국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저는 슈퍼챗 하나 없어도 여러분들의 이 사랑이 저를 울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 연휴가 다가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가족분들 더 많이 더 열정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잔디 인형 피광 통키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